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준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어제 미국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떠셨나요? 학교에서 맨날 나만 놀리는 애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왜 나를 놀리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제 반응이 재밌다고 그러네요.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갑작스런 하락의 우려가 매우 컸었는데요. 일부는 회복을 했습니다. 매도 세력은 왜 매도를 하는 것일까요? 네, 일단 오늘 아침에 매도도 외국인 선물 팔고 코스닥을 매도를 했는데 코스피는 또 샀어요. 삼성전자를 또 사고 기관은 선물 매도에 맞춰가지고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쪽 다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의 코스닥 매도는 11시에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마이너스 한 500억 정도를 매도를 하다가 오늘 그 시간 이후에 매수한 양은 한 1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30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삼성전자를 오늘 한 150만 주 지금 이틀 연속 500만 주 넘게 샀는데 오늘은 15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 쪽에서 매도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아침에 외국인은 코스닥 반도체를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종을 보니까 반도체 업종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걸 왜 파나 싶어서 누가 파나 해서 봤더니 외국인들이 팔고 삼성전자는 투신 쪽에서 매도를 강하게 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버티고 있다가 11시 정도에 외국인 코스닥이 매수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매도가 툭 떨어졌어요, 이때. 삼성전자가. 그러면서 지수도 빠지고 매도가 더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금리가 올라서 매도를 한다. 뭐, 이렇게 보겠죠. 네. 그리고 어제 최근 미국 전문가들 보면 의견이 조금 이렇게 엇갈리는 의견이 있는데, 오늘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그리고 어저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랬고, 이게 좀 위험하다, 현금화 해야 된다, 이런 데도 있고, 주가가 더 올라간다, JP 모간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쪽은 또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약간 좀 이렇게 엇갈린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매도 의견인 것 같아요. 기관 쪽들 같은 경우는. 좋게 보지 않는다. 왜 좋게 보지 않는지, 정말 하루 정도 날 잡아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하여튼 그 사람들 때문에 어제 키움증권에서 그 우리나라 반도체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판 건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이만큼 올랐는데 그거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참 어떻게 해야 할까 참 그렇습니다. 어제 유럽의 11월 마르킷 제조업 이게 58.6이 나왔어요. 이전은 58.3이 나왔고,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56.6이 나왔는데 54.6이 이전치거든요. 둘 다 올랐어요. 좋았는데 어제 독일이 많이 빠졌습니다. 프랑스도 빠졌고,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가 4일째 빠지고 있어요. 약세를 4일째. 근데 우리나라가 반등을 시작한 게 4일 전이에요. 근데 러시아랑 인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일주일 넘게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독일과 프랑스는 선진국이니까 그렇고, 우리나라는 일부에서는 선진국이고 일부에서는 이머징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그런 게 있긴 한데, 하여튼 유럽 시장이 빠졌다. 그리고 미국의 11월 리치몬드 연준 제조업 출하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 크게 관심을 안 두고 보는 그런 건데, 이게 4가 나왔거든요. 4. 이전은 1이었어요. 그 이전은 마이너스였거든요. 출하. 근데 이게 7월 달에 얼마였냐면 20이었습니다. 20. 20이었던 게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1, 4로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중요한 이 출하가 이제 물류 공급망 이런 거하고 관련 지을 수 있거든요. 회복되고 있다. JP 모간에서 공급망이 해소되는 조짐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뭘 보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출하 지수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독일 연립정부가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유럽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런 탈석탄, 탈탄소 뭐 이런 거를 좀 잘 하려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일부 전문가들이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이 뭐, 몇 년까지 1경이 넘는 돈이 날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거 안 날아가게 하려면 빨리 전환을 하는 게 유리한 거죠. 네.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웰스 파고에서 낸 의견 중에서 그 미국의 ETF 중에 MTUM이라고 하는 그 모멘텀을 추정하는 ETF가 있어요. 이 ETF가 기술주 편입을 2배로 늘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비중이 이제 37% 정도 될 것 같다. 예, 기술주 비중을 늘릴 것 같다. 예, 금리가 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테이퍼링을 가속화한다고 하고 있고, 너무 물가가 높아가지고, 주가가 침체, 주식이 침체,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술주 비중을, 물론 이 웰스 파고가 뭐 잘한다, 못한다, 뭐 그건 아니잖아요. 한개 기관의 의견인데, 하여튼, 모멘텀만 따라서 매매하는 이 ETF가 기술주 편입을 2배로 늘릴 것 같다. 예, 늘리겠죠. 그리고 전략 비축류 방출 발표가 있었잖아요. 원래 당초에는 3천만 배럴에서 3,500만 배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5천만 배럴을 얘기를 했어요. 3,200만 배럴을 얘기를 하고 1,800만 배럴은 의회가 판매하도록 이미 승인을 한 거, 그거 이제 판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인도가 500만 배럴, 그리고 일본이 지금 일단은 400만 배럴 정도, 일본의 하루에서 이틀 그 소비량이 이 4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이거 먼저 방출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영국, 중국, 우리나라, 인도 했고, 예, 동참할 것이다. 사실 중국도 지금 물가가 높은 게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끌어내리고 싶거든요. 네. 근데, 방출을 발표했는데 유가가 올랐어요. 78달러로 올랐습니다. 예. 빠져야 되는데. 근데 이미 84달러에서 76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8달러 정도 떨어졌어요. 그게 골드만삭스가 뭐라 그랬냐면, 이번 비축류 방출 내용은 세 발의 피라고 했어요. 세 발의 피. 예. 이 정도면 그 오페크 플러스 그 산유국들이 그냥 생산을 그만큼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2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는 수준의 이 유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탄소를 그 배출하는 걸 줄이려고 하니까 석탄, 석유 이런 걸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지금 미래가 2040년, 2050년 되면 자기들은 굶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최대한 이익을 많이 뽑아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들도 사활이 걸린 그런 문제가 되겠죠. 네. 근데 이 자동차 회사들 몇 개 회사들이 2030년 이후에는 전기차만 판매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석탄을 쓰는 거는 뭐 인도하고 중국 정도가 좀 길게 쓴다고 하지만 앞으로 석탄과 석유의 사용량이 계속 줄어들 거고, 대출도 안 되고, 뭐 과징금 부과하고, 탄소 배출권도 더 사야 되고,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지금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 발의 피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빠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유가가 올랐으니까 갑자기, 예,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유가가 올랐으니까 또 물가 얘기하겠죠. 네. 그리고 블랙록, 어제 제가 그 블랙록 CEO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현금 비중 확대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를 했어요.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사람은 금리 충격이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 많이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 블랙록은 그 내년에 중국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규제가 이제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동양인이던데, 예, 담당 애널이.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했고, 뭐 이런 거를 본다 그러면 지금 뭐 미국 시장이 어젯밤에 나스닥이 제가 길게 음봉이 나오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음봉이 나왔다가 회복을 했어요. 꼬리를 달았잖아요. 다우존스는 양봉이 나왔고,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빠지다가 회복을 했는데 조정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리고 금리가 오를 때 올해 금리가 오를 때 주식 시장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 거 보면 오늘 매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처럼 비축유 방출 발표가 있었는데 유가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지 않아서 물가 걱정이 더 커진 것일까요? 아무래도 뭐 비축유 방출하면 유가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물가가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랬는데 유가가 올랐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그런 발표가 나왔는데 유가가 올랐으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공장을 짓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더니 빠지잖아요, 반도체들이. 네. 뉴스가 나오면 뉴스에 팔아라 라고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는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우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물가가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느냐, 이미 지금 초과해 있어요. 물가는 지금 이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견딜 수 있는 수치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어제도 미국 언론에서 고물가에 대한 이 위험에 너무 이렇게 지금 쉽게 생각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또 비판을 했거든요. 네. 쉽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거를 어느 정도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 뭐 아니면 또 다른 뭐 그런 게 있다.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좋게 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나중에 정책자들이 우려스럽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주가가 진짜 많이 빠지겠죠. 네. 그때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미국의 전문 운용사들의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로 부정적인가요? 미국의 전문 운용사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대체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다만 이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매우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의견은 거의 없어요. 예. 뭐 그냥 뭐 3,200, 3,300, 뭐 3,400 뭐 요 정도 사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오늘 나온 뭐 국내 증권사 한 군데는 뭐 3,450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한데, 뭐 대체적으로 국내 기관 쪽에서 이걸 안 좋게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의견을 이렇게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웬만한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를 보유하지 못한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이 내놓는 전망을 따라서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뭐 웰스파고가 뭐 기술주 편입 늘린다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해서 또 사는 거고 뭐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내년에 미국과 디커플링이 계속 될까? 지금 이거를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뉴스도 나왔지만 마켓컬리가 내년 1월에 상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7조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7조면 견딜 수 있어요. 7조. 예. 근데 상반기에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런 회사는 나스닥으로 가는 게 좋거든요. 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거는 진짜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올해 뭐 상장된 규모 오늘 뉴스에 몇 번 나왔거든요. IPO로 늘어난 게 87조 정도가 늘어났어요. 주가가 빠졌는데 87조가 늘어났어요. 네. 그럼 다른 거 더 빠지는 거죠. 새로 들어온 이것들이 빠지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되진 않죠. 카카오페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오늘 금융주를 외인들이 많이 샀어요. 1,000억 정도를 샀는데, 뭐 금리 때문에 산다고 하겠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죠. 네. 내일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건데, 금리에 대해서 자꾸 걱정을 하고 뉴스에 보면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뭐 개인 부채 많은 사람들 어떡하느냐, 폭탄이고 어쩌고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빠진 적이 있느냐? 빠진 적이 없어요. 네. 작년 12월 31일 날 미국채 금리는 0.92%였어요. 그게 쭉 올라서 3월 말 정도까지 쭉 오르거든요. 그게 1.73을 넘어가거든요. 그게 고점이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시장은
1월 달에 3,206포인트를 찍고 6월 달인가요? 6월 달에 3,300을 넘잖아요. 예. 살짝 조정받다가 고점을 다시 갱신을 했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근데 그때 금리가 발작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발작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4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금리가 떨어져요. 이렇게. 이게 1.17까지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때 횡보를 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내리는데 주가가 못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8월 달에 금리가 다시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8월 10일 날 카카오뱅크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1.33 정도에 있다가 갑자기 지금 1.6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빠진다? 그냥 있습니다, 이렇게. 예. 금리 때문에 주가 안 빠집니다, 금리 때문에. 금리, 뭐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시장에 부담스러울 때 그때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017년부터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2019년 1월까지 금리를 올려요. 그때 2.5%인가요? 예. 그 정도 올리면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1% 올리면 우리나라한테는 더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미리 우리나라는 물가를 컨트롤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런 거 보여드리려면 편집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이 영상을 올리는데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좀 아쉽게도 말로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고 그리고 오늘 뭐 중국이 또 헝다가 그 이자를 또 지급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 중국이 오후장에서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2시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 빠지다가 1시 50분 정도에 그때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고 나스닥 선물이 오전 고점을 넘어서 선데 우리나라도 이제 약간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뭐 일본의 반도체 뭐 지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질문에 선진국 지수 이거 편입하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냐고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확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겁니다. 이거는 네. MSCI가 요구하는 게 딱 있어요. 3가지가 있거든요. 그 3가지를 정부가 해주겠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뭐 정부가 지금 의지를 표명을 했잖아요. 네.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언제 들어가느냐? 평가하고 뭐 이렇게 조율하겠죠. 아무래도 뭐 외화가 빠져나가는 거, 거래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한도를 정한다든지 그런 걸 MSCI하고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메타버스가 정점이냐? 오늘 반등이 나왔잖아요. 빠지다가. 예. 천만다행이죠. 예. 근데 메타버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 종목이 10배 정도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 반도체 장비 중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가 오늘 장중에 뭐 20% 이상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갔는데 아무 뉴스가 없어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지금 상장했을 때 첫날 가격이 51,0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21,000원까지 빠졌어요. 6개월 만에. 반토막이 넘게 난 거죠. 60% 정도 빠졌잖아요. 네. 요렇게 빠져 있다가 가는가 하고, 메타버스처럼 10배가 올랐어요. 네. 10배가 올랐는데, 제가 10배에서 12배 정도 오면 한 개에 부닥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5,000원 하는 게 5만원이 됐어요. 근데 이게 12배 가려면 6만원이잖아요. 그럼 5만원에서 6만원 가려면 20%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 20% 때문에 이걸 사는가 하고, 60% 빠진 게 올라오는 거 이거 사는가 하고, 이 21,000원 하던 게 오늘 3만원을 돌파했거든요. 장중에? 예. 한 5일 됐나요? 네. 50%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 메타버스 삽니다, 게임주를. 예. 어디서? 기관들이 사요. 예. 외국인도 사거든요. 한 번에 다 털어버리지 않습니다. 못 털거든요, 그거를. 예. 그 때문에 그렇게 뭐, 갑자기 빠진데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겁먹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올라가는 그 모멘텀을 생각을 해요. 반도체가 안 올라올 때는 이게 괜찮은데, 이게 반도체가 올라오는데, 이거를 가만히 비교해보면, 이게 올라가는 거하고, 이게 올라가는 거하고, 어느 게 수익이 높겠습니까? 예. 반도체 지금 바닥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게 약해지겠죠, 힘이. 예.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애경유화, 이제 애경 케미칼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왜냐하면 다음 분기 실적에 세 개 기업이 합쳐서 실적이 나올 거잖아요. 물론 이제 시가총액 2천억이 늘긴 했는데 과연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오느냐, 예. 뭐 그런 걸 좀 봐야 되겠고.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데 플러스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네. 제 생각에는 계속 올라갈 거라고, 예, 믿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시중에 지금 너무 불안한 얘기들이 아직도 많이 생성되고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뭐 주가가 지금 이렇게 빠질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 너무 빠졌다고 걱정하지 말고, 좀 마음 편하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널 한눈에 알아봤어. 내 투자 성과를 한눈에 쳐. 스텝스.